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지훈입니다. 앞에 음악이 좀 바뀌어가지고 넌 낯설긴 한다. 자, 어제 시작을 보면은 증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됩니다. 근데 그 증시가 강하게 움직였던 배경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선 중국 증시의 상승이란 부분, 이 부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서도 이제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라든지 중국에서의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상당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동좌를 해서 간다. 미증시와 더불어서 이게 쉽지가 사실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증시와 동조화돼서 가는 것이 사실 하반기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강세가 나올 때 국내시에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서 6월 달까지 국내 증시가 미증시의 강세 업종과 더불어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국 증시 관련 쪽보다는 미국 증시 관련 쪽이 강세였던 부분이 어떻게 소화를 할 거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중국 증시가 움직인다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아니면 택트, 그러니까 시장에서 언택트와 경기 민감 둘로만 나눠졌던 부분이 이제 중국 관련 쪽까지도 모멘텀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택지가 많아졌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기회도 많다. 이럴 때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여러 가지가 혼조가 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다면 까다롭고 기회가 있다면 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이제 20선 가까이 올라와서 마감이 된 1.36% 상승한 2135포인트로 마감되었고 거래대금이 10조 4천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10조 전후가 요 근래 들어서는 유지가 된다가 됩니다. 외인들은 소폭의 매도를 한 반면에 기관에서가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다. 최근 들어서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3일 연속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물지수도 마찬가지로 1.27% 상승해서 마감되었고 외인들이 4,700계약을 샀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누적 매수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실제로 15,000계약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대, 그러니까 코스닥의 급반등이 더 강하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들어간다. 742.5포인트로 마감되었고 다만 거래대금 자체는 7주,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오히려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면서 1,400원 매수했고 기관에서는 300억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해외 증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어저께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실제로 이제 올해의 고가 라인대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경제 활동 자체가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된 나라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도 중국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수급적인 붐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196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천억이라는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중간중간에 뭐 리밸런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가 되면서 중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 이제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확인되고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가장 무난하다라는 그 측면이 부각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만큼 외국인들 자금이 이렇게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신흥국 내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 선진국이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신흥국에 들어가 있는 만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된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상승폭을 1.5에서 1.8%까지 더 뽑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국 마감 지수는 0.36에서 0.52% 마감이 되었고 국내 증시가 전에 0.3에서 0.4% 정도 선방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출발은 소폭의 강밥 정도 출발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다 상향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했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고용 지표였는데 실업률이 11.1%로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미국에서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된 것이 6월 중순 이후부터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간 끝나고 나서 확산되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고용 지표의 회복이 더디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2천 명까지 증가를 했다는 것과 모더나 임상이 연기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부 악재로 작용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을 축소했다 됩니다. 다만 업종별로 강세를 띄었던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소재,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산업재에서 뭐 캐터필라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된 쪽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즉 중국 관련주의 강세가 강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역시 강세 띄었고 원유 서비스, 그 원자재 같은 이런 쪽도 역시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좀 강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앞전에는 언택트와 경기 관련 이 둘로 나눠졌던 부분이 역시 미국 내에서도 중국 관련 쪽의 흐름이 강해졌다는 부분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변동성 지수는 이제 3.2% 하락한 27.6으로 끝났는데 실제 어저께 보여줬던 하단 자리에서는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온 케이스였고요. 유가는 40%를 회복했다가 됩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62% 상승한 58.4로 끝이 났고 달러 인덱스라든지 환율은 큰 변동은 없었다 됩니다. 자, 먼저 어저께 국내 증시부터 체크하죠.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락을 한 쪽은 없었는데 상승 폭이 강하게 나왔던 쪽과 덜 나온 쪽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죠. 근데 서비스에서는 이제 미국에서의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 외적인 언택트 관련이 급등이 나오면서 미증시 신고가를 나타냈다는 부분 그 영향도 받기는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게임 쪽에서가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을 해줬다. 이 부분이 게임주들의 강세가 더 강하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공모 시장에 대한 열기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도 역시 주목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카카오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모멘텀 받았다 됩니다. 그다음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SK바이오팜이 시작하자마자 뭐 워낙에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시간에 장중에 상한가 잔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였는데 이 부분을 보면 오늘도 SK바이오팜은 급등으로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 외적인 제약바이오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쪽도 역시 강세로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쪽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철강은 중국 관련인데 철강 내에서 일반 철강적인 부분보다는 풍산이라든지 고려아연 같은 이제 중국 관련된 원자재의 모멘텀을 좀 받는 쪽 이런 쪽이 더 강하게 움직였다 되는 케이스였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음식료라든지 의료 이런 쪽도 약간 어떻게 보면 언택트이기도 한다. 이쪽도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긴 한다. 중국 관련된 쪽과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이 있는 쪽에 확연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 카카오와 NC소프트, 넷마블, 그래서 인터넷, 게임 이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적 세트론에 대해서도 역시 들어왔고 LG 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게임, 인터넷, 그리고 중국 관련된 화장품과 그리고 뭐 화장품, 그죠? 이렇게가 들어온 모습, 컨텐츠까지. 그 다음에 매도 쪽을 보게 되면 삼성 SDI, 그리고 하이닉스가 동반 매도였었고, SK바이오팜과 LG화학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다 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밑으로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다. 2차 전지 관련해서가 차익 실현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면은 기관에서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샀고 역시 그 다음에 카카오를 샀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통신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역시 2차 전지 사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기관에서는 언택트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제 컨텐츠 쪽도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역시 동반 매도였고 SK와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타났다는가 시총이 높은 1, 2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 부분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넷마블 한번 보도록 하죠. 특징주인데 게임 내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강세를 끌고 올랐던 쪽은 NC소프트였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 외적인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이 없었다고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제 게임 쪽에 대한 판호 발급 이 부분이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게임주 내에서 국내에서 NC소프트의 위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외적인 쪽에 진출을 해야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중국 쪽에 진출을 한 쪽을 굉장히 좀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다.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에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치를 형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향세를 나타낸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86,000원에서 10만 원 가격대에서 굉장히 장기간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준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추세 라인대를 어저께 돌파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리고 박스권 마디짜리 윗자리에서 지지 테스트 정도만 받아주면 추가적인 상승 마디가 최소 13만 원까지는 열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적으로도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이 공모주 시장에서 소위 말한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회사 상장권이 있는 기업들이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케이스고 넷마블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 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 라인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고 그리고 2020년에 올해 고가 라인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인 상승은 또 크게 뽑았다 되는 케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상승이 약했던 그런 증시였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는 역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물론 나스닥이라든지 국내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은 역시 연중 고가를 한번 크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외적인 국가들은 현재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앞전에 종가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오히려 지금은 더 우위에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밸류도 싸고 경제 지표도 상당히 잘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7월달과 9월달 사이에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느 정도 대선 모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책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무역 분쟁이 더 확대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과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앞전만큼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국에서의 모멘텀을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시장에서 그만큼 그동안 움직였던 업종이라든지 종목 외적으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국내 증시의 기업들의 실제 역시도 크게 개선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나타난 과정을 언제부터 할 거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강세를 더 뽑기보다는 이제 한 1, 2주 정도는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상승할 때 이 기간 동안에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중국 증시와의 동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미증시를 보도록 하죠. 미증시에서 왜 제가 이제 시장에서 종목별로는 괜찮은 것들이 많아지고 모멘텀이 많아진다 해도 시장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두라는 말씀을 자꾸 하냐면은 시장 자체가 미증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서 미증시가 2016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할 때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일부 앞전에 미국에서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거나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미증시가 계속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 미증시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대부분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미증시는 지금 현재 밸류라는 부분이 너무나 비싸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선거 모드가 들어간다 됐을 때 정책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선택지 자체가 앞전에는 미중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미국이 당연히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중국이 더 우세하다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성장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보이고 일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끌고 간다 하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미증시도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증시는 특징이 뭐냐면 여태까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이후로 전 세계 증시를 볼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뛸 때는 실물 경기 관련 쪽이 강세를 주로 띠고 반대로 미증시를 중심으로 강세를 뛸 때는 성장주가 끌고 가는 시장이 거의 대부분 나타난다. 그런 부분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증시가 이 상단 패턴의 자리 때 올라올 때마다 중간에 고가를 넘긴 적이 있었지만 결국 한 번에 조정을 받고 그다음 역시 신고가를 나타냈다 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지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단 자리를 어저께도 고가로 인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여기서의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수상으로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되고 상단 자리가 우선은 당장 보이는 것이 2200 정도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그동안에 움직였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증시가 조정이 한번 들어온다가 됐을 때 국내 증시가 여기에 따른 조정을 얼만큼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칠공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시장을 다 끌고 올라온 쪽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칠공주라고 하면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NC소프트 그리고 뭐 나머지 LG화학, 삼성 SDI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이제 예전보다 월등히 좋아졌냐 이런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 성장에 대한 멀티플을 굉장히 후하게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2018년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2018년도에 이제 전체 이제 이 7개 종목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이 얼마 정도였냐면 그 당시 약 6조 정도의 이익을 차지했었는데 이제 올해 말 정도까지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했을 때가 약 5조 정도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로 볼 때는 예전보다 오히려 감소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늘어난 게 뭐냐면 시장 전체 국내 증시의 순이익 비중에서 앞전 같은 경우는 약 3.5% 정도를 차지했었다면 지금은 이 부분이 점점 커져가지고 약 거의 한 4.5% 정도까지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을 해서 실적 자체가 전체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익 자체가 그래도 이 비중이 좀 더 높아지는 쪽이다. 이런 측면을 부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코스피 내에서 합산 시총이 246조 그러니까 비중을 따지면 16.4%까지 올라갔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총 비중은 16%가 넘어갔는데 그 안에서 이 비중은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과열이다라고 밸류에서 얘기를 한 건데 시장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는데 2분기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좀 있으면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적이 정말 시장에서 기대만큼 충족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차익 실은 떨 수밖에 없다가 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칠공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의 미증시의 성장주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가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 거냐 이 부분이 결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죠. 밑에 제가 놔둔 것이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인데 차이는 뭐냐면 앞전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는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 또는 횡보하다가 그러나서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 거래 대금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가 되죠. 근데 이제 2200을 찍고 나서 고가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의 증가가 확연하게 실리지 못한 상태에서 윗자리를 넘어간다 해봤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끌고 오려고 했던 쪽이 두 가지 측밖에 없었다고 했었죠. 경기 민감 아니면 언택트.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퍼질 수밖에 없다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퍼진다는 얘기는 그동안 과열이 나타난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지게 될 경우 확 쏟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새로운 쪽에서는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쪽 오히려 반대에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이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확대될 수 있다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증시가
성장주 중심의 조정을 한번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여전히 남겨놔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형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지수 동일한 패턴에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감소를 보였던 부분, 이 부분은 동일하다 되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바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앞전부터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한 동안에 거래 대금이 꾸준히 유지가 된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확연하게 거래 대금이 감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위로 넘어가기에는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것이고 거기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 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는 다 끝났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굵직한 경제 지표는 다 끝이 났고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실적은 즉 펀더멘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중국 증시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부분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대한 수급 자체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외국인들이 1,500억 가까운 매도를 하다가 그 부분이 축소된 것이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고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다 부분은 코스피 200에 들어와 있는 시총 상위주가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부분 역시도 시총 상위가 수혜를 본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대형과 중대형이 수급 개선은 훨씬 더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는데 이 모멘텀이 중국과 그 경기 관련 쪽이 훨씬 더 모멘텀을 많이 받는다 됩니다. 그다음에 불안한 부정 요소는 뭐냐면은 미증시 중심의 주도했던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중국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경우 시장에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부분. 그래서 미증시가 차익 실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밸류 차이가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다 좋다 이건데 문제는 한쪽으로 여태까지 쏠리면서 움직였었던 그쪽에 대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너무나 많다는 것과 가격 조정이 부족하다.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되는데 가격적인 조정이 한 차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거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대형에서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재 이런 쪽 다 좋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우선은 면세점이나 화장품 이런 쪽은 빠르게 개선되기 힘들다가 되는데 컨텐츠 관련 쪽,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모멘텀이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인데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